오늘은 열기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장동혁, 김재원, 인효한, 김민전 의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 진종호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일단 이 득표율이 62.8%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없이 고르게 60% 이상을 다 일치하는 수치로 딱 수렴이 됐는데, 자, 그러면 당심, 민심, 유권자들이 한동훈 대표를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안 돼! 윤석열로 안 돼! 그 뜻이군요. 김건희로 안 돼! 이거예요. 방송쟁이야. 방송 너무 잘해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랑 같이 호흡 맞추고 한 팀 되고, 그래서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 이길 수가 없으니까 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두기 해라. 차별화해라.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같다. 한동훈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잘 아니까 현명하게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힘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좀 변해봐라. 안 된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이 네. 투표율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것 같아요. 대부분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정부를 잘 이끌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건 네. 현재 정부는 포기. 이게 너무 못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포기. 다음 대선에 이미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그렇죠. 해달라? 호남 민심은 제가 쭉 보면 호남 민심은 어떤 게 강하냐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난 저분이 너무 좋아.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해. 우리가 어떻게 지켜낸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후퇴를 시켜. 심판해야 돼. 누가 잘 시킬까? 요게 1번이에요. 네. 제가 볼 때 대구 경북 민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 난 못 받아들이겠어. 그렇지. 그러면 저걸 막을 사람이 누구지? 근데 원희룡 후보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네. 홍준표 시장 잘 알고 있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밀어주는 거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미 보수 지층의 시선은 차기 대권으로 가 있고 요건 달리 말하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는. 결국 이재명의 대항마로 대항마로 한동훈을 뽑았다. 선택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문자무시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댓글팀 뭐 조성 의혹,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뭐 청탁 논란,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제기한 뭐 비례대표 사천 의혹,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 그게 한동훈 대표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게 대표가 된 이후에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것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막장이에요. 네, 막장 드라마. 같은 뼈끼리 저렇게 싸워? 같은 뼈끼리 지금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야? 뭐 공천 문제도 있고 댓글도 있고 댓글팀도 있고 그런 거야? 일단 그런 문제는 따로 또 다뤄야겠지만 첫 번째 든 이미지는 막장이거든요. 막장이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막장이다. 그러면 강력한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오히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을 넘는 공격을 한 사람들이 역풍을 맞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라기보다는 뭐 원희룡 후보,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구도 사실은 나경원 후보 입에서 처음 나왔고, 네. 처음 나온 건 한동훈 후보죠. 한동훈 근데 공소 후보니까. 취소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거기서 먼저 네.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먼저 사실상 공격했다기보다는 방어적 입장이어서 큰 영향을 못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영향을 못 줬다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역효과가 났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리스크가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상병 특검법이 1번이고 네. 요 리스크는 이미 이제 캐비넷에 쌓여 있는 거죠. 때가 되면 다 나올 겁니다. 때가 되면 네. 나온다. 어떻게 보세요? 뭐 다른 폭로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정쟁의 거리로 그냥 그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특허법 발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시켜 놓겠다, 그러니까 보류하겠다, 본격적인 심사는 안 하겠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가지고 갑작스럽게 빨리빨리 한동훈 특검법도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상정해가지고 처리하자,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 같진 그래서 않아요. 이거는 그냥 숨겨놓은 겁주기용 협상용 법안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민주당도 자신들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네들 내부 정비하는데 시선이 좀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큰 부딪힘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공소 취소 나경원 후보가 얘기했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이건 이제 부정청탁인데 네. 본인이 부정청탁하는 거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삼자를 통해서 할 때. 네, 한 번 했을 때 이제 처벌 조항이 없다. 그거는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한 번 받았을 때 안 돼요 라고 하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직자 입장에서. 네. 두 번째 받았으면 저번에 안 된다고 했는데 또 하셨네요. 신고해야 돼요. 소속기관의 네. 장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공직자가 처벌받아요. 네. 근데 부정청탁을 한 사람, 요거는 이제 사실은 어떤 법의 구멍이 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사실은 이것 좀 빨리 해줘요. 이거 뭐 이 민원인도 이게 부정청탁인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본인이 부정청탁하는 것은 처벌 조항이 없고 오. 본인이 삼자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삼자가 네. 어떤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 전달하거나 요거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얘기할 때는 처벌 조항이 일단은 본인이기 때문에 현재 법상은 없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본인은 자기 거 아니고 전체 다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삼자께 되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되면. 스스로 그래가지고 위법을 얘기한 한이 거예요. 살려준 거라니까. 네. 한이 나경원을.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네, 네. 이게 살려준 거예요. 제가 내 것만 하나 빼자 그랬습니까?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법적인 거를 모면할 수 있다. 한동훈 당시 후보가 배려해 준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나경원 후보가 깨닫고 네. 전당대회장에서 아이고 우리 한동훈 축하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고마워 막 이런 거죠. 나 몰랐는데 도와준 거였구나. 뭐 이런 거. 깜빡깜빡했겠죠. 다만 댓글팀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법적으로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가 했다거나 또는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이면 이건 무조건 처벌이 돼요. 불법인데 자발적이냐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질을 평가할 때 충분히 또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다가 일단 입을 닫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 성격이 좀 또 있으면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얘기했던데. 그래요? 한동훈 특검과 뭐 최상면 특검은 특검은 같은 거다. 같은 거라고 또 얘기해. 오늘인가 얘기한 것 같아. 근데 되게 이상해. 그건 좀 갑자기.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전략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전선이 너무 펴져 있으면 네. 사실 애매해지고 어떤 데서는 뭐 민심을 못 얻는 것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분도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최상병 특검법에 지금은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장경태 전 최고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전략은 그렇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전략. 네. 자, 그리고 지금 나머지 후보들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희룡 후보가 18.85%밖에 못 얻었습니다. 2위를 하긴 했지만 1위와의 차이가 너무 크고 뭐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 이렇게 쭉쭉 됐는데 이분들 중에서 뭔가를 얻은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을 텐데 누가 뭘 얻었고 누가 뭘 잃었을까요? 원희룡 후보는 차기 지도자, 대통령감, 뭐 소장파, 뭐 정의로운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국 대사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 그래요? 정무장관 얘기도 나오고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이재명 완전히 이렇게 좀 처리해라 그런 미션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일단 순례길 좀 다녀오고 나서 여러 가지 원래 가려고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다녀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나경원 후보야 뭐 의원직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중진 의원으로서 그냥 한동훈 칭찬만 해주고 뒷배경으로 남아있으면 될 것 같고 네.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존재감이 없는 후보여가지고 그냥 본전치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에게 마이너스인 그런 전당대가 원희룡에게 마이너스인 그런 전당대가 됐다. 네.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후보가 제일 손해를 봤죠. 많은 사람들에게 원희룡 후보의 이미지는 소장파, 남원정의 한 사람. 그랬었죠. 그렇죠. 82년도 전국 수석 그리고 천재, 제주도가 낳은 천재 이런 수식어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 사람이 이상해졌네? 그렇죠. 뭘 먹은 거야? 이런 느낌. 스마트한 느낌도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이번 네, 하면서. 약간 우기기 스킬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기존의 좋은 이미지를 다
깎아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만회하려면 자원봉사단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열심히 뛰어야 이거 만회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원희룡 캠프의 네. 처음부터의 전략이 이거였어요. 그냥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겠다. 그냥 뭐 내가 뭐 이럴 거라고는 좀 생각이 안 든다. 근데 문자 공개됐을 때 이거 가지고 반전할 수 있나? 그렇게 잠시 착각은 했었는데 그것도 별 영향이 없으니까 중간쯤 지나서는 그냥 졌네. 근데 하지만 계속 2판, 4판, 공사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대로 밀고 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2027년 네. 그때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20% 내외의 당원과 윤핵관들을 배경으로 대권 도전을 해보겠다. 안 되더라도 나는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오세훈, 한동훈, 뭐 이준석 이러한 분들이 경쟁을 할 때 내가 힘을 실어주면 그 사람이 후보가 된다. 그럼 정권에 같이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뭐 지도자로서 선봉에 쓴다. 그건 이제 꿈을 그냥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번에 전략을 완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되겠다기보다도 포스트 한동훈 체제가 위험할 거다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한동훈의 이미지만 만들어 놓고 빠져도 되는 거였는데 그러려면 본인의 이미지를 정치 초보인, 정치 신인인 한동훈 대표와 대조해서 어떤 연륜이 묻어나는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냥 막장 이미지를 제일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륜이나 연륜이 전혀 보이지 않은. 네. 그래서 그런 전략이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것도 뭐 사실은 실력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배려를 할지 아까 장소님 말씀대로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 100% 배려합니다. 어제 뭐 삼겹살 몇 개 더 줬겠죠. 네. 이거 잘 익었다. 고생했다. 사실은 그 삼겹살을 네. 제주도 흑돼지로 원희룡 후보가 공수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아 정말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원희룡을 위한 맞춤형 식단이 아니었느냐 그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따가 뭐 질문하려고 하긴 했는데 왜 당 대표만 안 부르고 그 또 패배한 분들까지 다 불렀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송채 반장님하고 긴밀한 얘기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저녁을 먹으려고 그래. 불편하잖아요. 둘이만 보면. 그러면 박성태 실장님 시간 되면 좀 같이 먹을 텐데 좀 오시고 PD님도 오시고 카메라 감독님도 오시고 작가님도 오셔. 한 10명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10명. 그렇게 이제 어색함을 털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냥 단촐하게 네. 이렇게 지도부, 신임 지도부만 하면은 한동훈 대표랑 말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말을 많이 하기 싫어서. 어색하잖아. 저번에 그렇게 막 그냥 두드러 팼는데. 네. 이게 지금 바로 그냥, 아이고, 대표님, 정말 우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좀 더 깊숙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어색함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한 단계 거치고 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같이 좀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상견례. 상견례.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 완전히 구성되면 만나기도 하고 독대도 하셔야죠. 네. 제가 이제 여권 관계자한테 들은 거는 원래 회식을 좀 준비를 했다. 회식이 아니고 만찬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회식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준비를 할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전당대회 때 다들 힘들었고 내분이 치열했으니까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하자. 딱 보면 사실 그게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그러고 뭐 그건 납득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고 오고 나서 보니까 회식이 돼버렸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앞서 장 소장님 말대로 그건 한동훈 대표를 너무 배려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또 든 생각이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원래 인생이나 정치가 복잡계의 세계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요? 왜요? 두 분이 깊은 얘기를 20분 정도 했으면 쌈났을 거예요. 아. 네, 그냥 이거 잘 익었어. 이거 먹어봐 우리 동훈이. 여기 잘 익었네. 저쪽 탄 건 좀 빼고 먹을게요. 그리고 그 정도 얘기만 했으니까 그냥 같이 좀 밀도 있게 소수한 6명 정도 비서실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석 1명 여기는 또 한동훈 대표랑 뭐 1명 정도 더. 뭐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 안 불렀다 뭐 측근 1명 장동영 최고위원만 갔다. 언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깊은 시간을 많이 줬으면. 네. 네. 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전략이라기보다는 아시겠지만 용산에 전략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앞서 장 소장님이 말한 한동훈 대표를 배려한 그런 자리보다는 사실은 이게 안전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거를
꿰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용산에 생각한 건 제가 드는 것도 그렇고 제 생각도 딱 하나. 회식. 힘들었으니까 회파 한번 풀지. 회파 한번 풀자. 네. 그리고 같이 건배하고 러브샷 하고 다 같이 파이팅. 요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이냐.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고 또 한동훈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의 관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제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건 뭉치자. 네. 그다음에 전당대회 앞에 얘기한 건 하나, 단결 이런 걸 외쳤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선출된 뒤에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잘 돕겠다, 잘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두 사람의 마음속은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봐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본심입니다. 우리 잘하자. 근데 요거는 그냥 추상적인 선언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안 되죠. 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금연 결심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담배를 안 피우지. 근데 라이터는 갖고 경험에서 있어. 우러나오는. 네, 라이터는 갖고 있어. 뭔가 결심을 하면 구체적인 액션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건 내가 동훈이 잘 아니까 내가 잘 설득해서 한마음을 하면 제가 생각하면 머리는 좋고 일은 잘하지.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아니 대통령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잘 모셔서 이렇게 딱 누워서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건 딱 그때예요. 네. 실전으로 들어가면 벌써 최상병 특검법에서 얘기 달라질 수가 있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고 네.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했어요. 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요구하는 순간 한 몸이 끝나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우리는 공존 잘할 겁니다. 이거는 하늘에 떠 있는 그냥 메시지일 뿐이다. 진심은 있겠지만 사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깨질 것이다. 원래 사람이 그래요. 저도 매일 저녁마다 오늘은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일기를 써라.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기록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관계? 둘의 관계? 저는 당분간은 큰 갈등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싸움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둘 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 싸우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네, 자폭.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한동훈이랑 그동안 텔레로 뭔 얘기를 했지? 지금 그거 계속 내려보게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이고 이거 공개되면 큰일 나겠구나. 아이고 여보 저기 이거 봐봐. 아이고 이거 당분간 싸우지 말고 한동훈 일단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또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밟고 못해요.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 무시 못한다고요. 네.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진짜 싸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동훈 대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 당분간은 싸우지 않고 그냥 선을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권력을 인정하면서 선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낼 것 같다. 그 당분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당분간이 언제까지일까? 올해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올해까지? 최소한. 오, 꽤 기네요. 네, 왜냐면은 올해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이제 정기국회 하죠, 국정감사 하죠, 예산안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기적인 그 진행될 로드맵에 여러 가지 국회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실이 싸울 만한 일들은 없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 대표적인 거 하나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 네. 그거는 질질 끄는 시간 끌기 작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뭐 상식적으로 민주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다려 계속 보십시오. 만들기만 하는. 토론하고 있습니다. 네.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 끌기 작전하지 않을까? 네. 오늘 보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는데 네. 숫자를 세보니까 한 3-4명 정도가 이탈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바로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신 제3자가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법 발의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발의해서 우리 거랑 합의해가지고 빨리 이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장성철 소장님은 질질 끌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벌써 그 조짐이 드러났어요. 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죠. 지금은 네. 장동혁 최고위원이 맞아. 라디오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제3자 특검을 이제 이번에 이제 부결되기 전이죠. 네. 아침 인터뷰니까 특검법이 부결되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이다. 저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과거에 제3자가 네, 추천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냐. 그거는 민주당이 공정성도 없고 제대로 되지도 않은 특검법을 자꾸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 뿐이지 우리가 나서서 특검을 하자는 건 아니다. 네. 이게 장동혁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와 최측근이죠. 네. 저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룬 상태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인 것 같아요. 최고위원급이나 되는 분이 그냥 얘기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할 때 6월 23일 날 네. 어떤 얘기를 했지? 다시 워딩 하나하나 살펴봤거든요. 오, 궁금합니다. 이렇게 궁금한가요? 네. 그럼 뚜두두둥 한번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예,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가 없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제가 목소리도 좀 비슷하게 해볼게요. 네. 원래 특검에 반대 논리는 저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네요. 누구예요, 예. 그러나 누구야? 한동훈. 네.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할 때. 그렇죠. 6월 23일입니다. 지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 그걸 놓쳤다. 그래서 실패했다. 저는 공수처 조사 여부도 조건 달지 않겠습니다. 네.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할 특검법을 나서서 발의하겠습니다. 이게 워딩이에요. 나서서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 장동혁 최고위원의 말과는 반대죠. 네. 그러니까 이때 분명히 워딩으로 내가 방어적으로 하지 않고 진실 규명이 필요하니까 내가 나서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한동훈 대표 이건 조금 입장에 약간 톤이 바뀌었거든요. 네. 민주당이 자꾸 공격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안 제시가 돼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 네. 이건 좀 달라요. 톤이. 출마할 때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랑 민주당이 자꾸 저렇게 공격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일단 요거라도 내놔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전당대회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책임당원 투표가 높으니까 그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장동영 최고 보면 이거 완전 다르고 더군다나 제가 출마 뒤에 한 얘기도 딱 보니까 지금 장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뭐냐면 이거는 당내 민주적 토론을 거쳐서 얘기를 하겠다고 해요. 네. 그러면 자꾸 야당에서 얘기를 하겠죠. 특검법 빨리 발해. 그럼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 기다려.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 가고 회기 끝나 예산안 처리하고. 특검 아니 우리도 민주적 절차 당신들은 그렇게 해? 당신들은 뭐 90%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우린 다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돼. 지금 내가 원내대표랑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의심받기 딱 좋습니다.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언을 했는데. 첫 번째 공약 같은 거였잖아요. 네, 출마 맞아요. 선언하면서. 네. 그걸로 사실은 당선이 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로 안 하면은 본인은 정치 지도자로서 당대표로서 차기 대통령 감으로써 중요한 정치적인 자산을 잃어버린다. 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아까 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에 있는 원내대표도 설득을 하고 대통령도 설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은 좀 걸릴 텐데 안 하면은 대표 자격 없는 거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나오기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문제가 제일 민감한 쟁점이다. 왜냐하면 특검이 그냥 특검이 아니고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유난 관계를 봤을 때 이걸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얘기할지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친한 쪽에 사람들에게도 이걸 어떻게 준비할 거야?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나온 답이 늘 국민 눈높이였어요. 그럼 딱 근데 출마 선언 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을 자기가 중요 쟁점, 그냥 말 실수하는 게 아니라 고민 끝에 나온 결론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건 엘리트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스스로도, 기존 이미지는 네. 자식도 강하고
자존심도 세고 네. 자존감도 높아요. 네. 엘리트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하루 이틀 봤지만 말이 바뀌는 것 같다? 뭐 기존 이미지가 다 없어지는 그럼. 거죠. 본인도 그거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자꾸 말이 길어졌는데 저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공존을 선택하면 공존에서 본인의 대선 주자로서의 자산은 깎이게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할 말하고 계속 변화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공존을 물론 단 이틀이어서 장 소장님 말대로 좀 더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덥고 습한 여름 치맥 한 잔 간절할 때 치킨계의 명품 프라닭 순살 닭강정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전자레인지 3분이면 치맥 준비 끝! 닭다리살로만 만들어 고소하고 쫄깃한 프라닭 순살 닭강정입니다. 여기에 얼큰하고 시원한 육대장, 육개장으로 해장하면 완벽 풀코스. 유튜브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 주소로 들어오셔서 쇼핑하니 여름 특가로 만나보세요. 아직까지 50 대리운전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메가커피 쿠폰 100% 당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50 대리운전 앱을 신규로 설치하는 1000분께 여름에 시원하게 드시라고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선착순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유튜브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앱 설치하시고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이고요.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공존을 선택하면 공존에서 본인의 대선 주자로서의 자산은 깎이게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할 말하고 계속 변화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공존을 물론 단 이틀이어서 장 소장님 말대로 좀 더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진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확고한 이미지를 가져갈 거냐 아닐 거냐는 대통령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네. 대통령이 그러면 변하면 땡큐죠.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대로 또는 한동훈 대표를 떠나서 민심대로 변하면 땡큐인데 네. 최근에 방심위원장 그대로 위촉한 거, 방통위원장 지명 네. 여러 가지를 보면 대통령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네. 편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서 가야 되나? 본인이 만약에 애초에 생각 결심으로라면 더 강하게 갔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그럴 거라고 봤는데 최근 하루 이틀 모습을 보면 그러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보니까 보수 언론들도 사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그죠. 이쪽으로 계속 이제 물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변할 것이다라는 게 생각이신 거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까요? 변화를 이끌어내야죠. 그게 한동훈 당대표의 해야 될 정치력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뭐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들 때문에 네, 핵폭탄 때문에 한동훈 당 대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부부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이건 며칠 동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만만하게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대할 거예요. 예전에 김기현, 이준석, 뭐 권성동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대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 친윤 쪽에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이전과는 다른 위상이다. 대통령도 그거를 알고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앞서 이제 금연 얘기한 것처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 실천은 달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자식 내 사랑스러운 부하였는데 아이고 이 자식 내 품을 떠나더니 아무튼 잘 됐네. 요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저 대통령님 이건 이렇게 하셔. 야 너 잘하는 건 좋은데 나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딱 요렇게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말을 그러니까 인정하는 건 그래 자식 뭐 이제 너랑 나랑 갈 길이 다르지만 응원한다 짜샤 요 정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나한테 내가 대통령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 녀석이 오냐오냐니까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한테 부분에 너무 바뀌어요.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저 이제 문자 보낸 거 좀 보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보고 다시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분은 설득은 안 되고 대통령이 네. 협박은 통할 수 있다. 오히려 설득이 아니라 예, 협박으로. 사실 그래요. 이건 이제 우리가 설득이나 대화 이런 건 아주 좋은 세상. 뭐죠? 그 요순 시대나 있었던 얘기고, 그건 좋은 관계에 있어도 나쁜 관계는 설득이나 힘싸움입니다. 결국 역관계에서 의사결정에는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의 힘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자로 대통령 행동을 제한할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이 성정이 지금까지 봐온 성정이 꼭 거기에 넘어갈까? 아니, 넘어간다면 굴할까? 굴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전두환이 막 이렇게 그냥 총과 칼로 국민 협박하고 여당, 그 민자당, 민정당 이렇게 장악을 했다가 결국에는 항복하는 척하면서 약속대로는 하면서 그냥 정권을 이양해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권력을 잃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 대단히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기 관리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한동훈의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한겨레에서 단독 취재, 한동훈 지난 주말 대통령 관저 들어가 대통령 부부 만나 여러 가지 논의한 듯 이런 기사가 나와야 돼. 아, 그래요? 나와야 돼. 나와서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도 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통령님 모실 거고 대통령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참모들 다 빼고 둘이 얘기해요. 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있어야 돼. 좀 그러네. 우리나라의 실세는 김건희 여사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돼. 네.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막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더니 또 정신 차려라 지금 막 그러던데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을 인정하자. 그래서 관저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 부부와 함께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돼. 빠른 시일 내에. 저는 한겨레가 그 정도는 취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봐요. 뭐 아는 거 있으시면 근데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기다릴 수 부재가 붙을 것 같아요. 부재가. 뭐라고요? 단박으로 고성 들래. 아, 동네 주민. 고성이 몇 번 나왔다 동네 밖으로. 주민. 저쪽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1km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도 들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대표랑 러닝메이트를 꾸렸던 두 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 지도부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대표가 되자마자 그러니까 친윤계 예를 들어서 김민전 최고위원, 김재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거는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일이지 당대표는 빠져라. 뭐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친윤들의 공격 벌써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김재원 최고가 그렇게 얘기한 건 그분 스타일이라고 봐요. 또 그러니까 내가 김재원이야. 저기 친윤이든 친한이든 나를 무시하고 니네들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일단 처음에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네. 김민준 최고 같은 경우도 일단 내가 최고냐에 들어왔어. 사실은 그러니까 친한은 아니잖아요. 김민준 최고위원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필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앞서 장동혁 최고위원의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최고가 뭐라고 했냐면 특검법을 발의하는 거는 원내 일이다. 이건 그래서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김재원 최고의 인터뷰를 보고 다 벌써 견제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다들 네. 언론들이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견제에 들어가. 그런데 정작 견제받고 있는 친한 쪽의 최고위원이 그거 걔네 일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와 친구들은 아니죠. 장동혁 최고. 이분들이 과연 특검법에 진심이냐. 뭐 진심, 저는 뭐 진심이 아니, 애저부터 마지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마 선언에 약속한 거는 진심이었어요. 이건 규명해야 될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저쪽에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 우리 이렇게라도 그만할게요. 요게 아니었어요. 네. 국민적 의구심이 때문에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원내대표 이래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한발 느낌. 빼는 느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두 명의 친윤계로 분류되는 두 명의 어떤 공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원내 쪽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사실 본인들의 이제 존재감을 위해서 한 얘기지 딱히 친윤의 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민전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김재원은 철이 없는 소리죠. 그 사람은 지난번에도 최고위원 됐을 때 네. 설화에 휩싸여가지고 며칠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 철이 없어요. 지금 전당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만한 저런 발언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정말 네. 참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김재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좀 정치적인 영향력을 다운시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좀 무시하셔라. 그냥 혼자 나가서 밖에 떠들다가 또 윤리위에 가가지고 또 징계받아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김재원 최고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김재원 최고를 좀 진압하기 위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좀 제대로 지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뇨한 최고위원은 오늘 다른 방송에 나와서 다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아 이제 한동훈에게 다 힘 실어줘야 된다. 한동훈도 따라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자꾸 이거를 친윤, 비한 뭐 막 이런 식으로 최고위원들을 분류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그다음에 정책의장 바꿀지 이런 게 이슈가 될 텐데 네. 이런 거 어떻게 할지 인선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대표가 공존을 선택하는 순간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 한동훈은 상당히 쪼그라들 거다. 네.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건 저는 시간 차이를 좀 두고 약간은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본인의 차별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은 저 XX가 차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 빌미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이렇게 좀 분위기 화합의 좋게 하고 느낌으로. 그러면서 설득하는 거지. 내 말 들으면요, 대통령님.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좀 믿음과 신뢰로 설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갑자기 하면 진짜 3일 천하로 끝나. 그런 전략적인 거라면 저는 인정인데 한동훈 대표도 이제 전략가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닭공가잖아요. 닥치공경. 네. 닭공가여서 그 전략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장성철 소장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둘이 싸우면 공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거다. 대통령도 네. 뭐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협박 수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인데 저희가 이제 부산 엑스포에서 봤고요 숫자를. 그다음에 총선 때도 총선 전날까지도 용산은 누가 이겼어 또는 아주 보수적으로 본 분도 최소 130석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산의 정세 분석은 네. 빵점이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래서 저는 장 소장님 같은 분이 대통령 앞에 가서 네. 이렇게 하면 공멸입니다 라고 하면 될 거예요. 또 주판으로 두드러 맞는다며 그러면. 그게 좀 어지럽네. 뭐 헬멧을 쓰고 가세요. 주판을 튕기는 게 아니라 주판을 휘두르는 휘두른다. 아니 근데 이번에는 정세 분석 제대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일주일 전에 에이 한동훈 되겠구나. 그렇게 그냥 대통령실에서 판단 이번에 끝냈대요. 못하면 진짜 그거 큰일 나는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